머니왕 일부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한 주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민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이 시간에 결국에는 다음 주 전략이겠죠. 이 부분까지 열어볼 테니까요. 토요일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을 하늘이 굉장히 또 높고 굉장히 또 상쾌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오늘 출근을 했는데 이제 코끝에 정말 추운 찬바람 기운이 많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절이 변화해 갈 때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상황은 과연 어떤 변화의 흐름을 겪고 계실까요? 지금부터 실전 매매 관점에서 계속해서 우리 두 위원님의 의견 모아볼 테니까 함께 해보시죠. 먼저 좋은정보위원과 함께합니다.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무료 공개 방송 펼쳐지는데 하단에 주제 나가고 있죠. 조정장 속 연이은 상. 추석, 보름달같이 아주 튼실하게 떠오를 그 종목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 도전 이어가신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다음 주까지 연속해서 그 흐름 이어가면 좋겠다. 한번 여러분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시 20분경 시작하니까요. 먼저 머니왕 이 시간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 시장 분석부터 해보러 떠나보시죠. 좋은정보위원님 나와주셨고요. 자, 인사드리면서요. 시장 분위기 읽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다음 주면 벌써 민족대명절 추석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올해 초에 AI, 엔비디아, 로봇, 2차 전지 시간이 쭉 흘러서 벌써 추석이 됐어요.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이게 진짜 너무 빨라서요, 의원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네. 어떻게 또 우리가 하루하루 치열하게 주식시장을 보다 보니까 시간이 빠르게 흐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또 좋은 한 주를 보내셨다면서요? 뭐 그냥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상한가는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한가도 약간 결이 있는데요. 많이 올랐을 때 상한가는 이제 뭐냐 우리한테 수익을 많이 못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날 잘못하면 많이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거의 뭐 매일같이 상한가를 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점에 잡아서 뭐 실계좌 수익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수익이라서 좀 의미 있는 한 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서 확실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어떤 종목을 보고 있냐, 어떤 종목이 관심 종목에 담겨 있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일단 FOMC 끝나면 방향이 좀 잡힐 줄 알았는데 더 하방 쪽으로 무게가 가해져서 이번 주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게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종목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보다 더 계좌하고 연결되는 것은 이 장에서는요. 정말 우열이 가려집니다. 매매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매매 기술,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수로 봤을 때는 이번 주 그러니까 금요일 날 보게 되면 단기 조정의 마무리 시그널이 좀 포착되고 있다. 역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누차 강조드렸던 뭐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 뭐 서너 번 정도 왜 이걸 보셔야 되는지 계속 말씀드렸던 섹터가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의료 AI가 역시 시세를 주도했다. 물론 뭐 2,500개 종목 중에서 군은할고로 좀 오르는 종목도 있죠. 말하자면 뭐 중립자 그런 뭐 테마도 오르고 그랬는데 항상 큰 줄기로 봤을 때는 의료 AI가 탑픽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다음 주 전략은 어떠냐? 이제 3거래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지수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섹터를 노릴 것이냐? 여전히 우리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낙폭 성장주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간만에 왜 단기 조정의 시그널이고 또 한 번 기회가 오고 있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건 절대 속이지 못해요. 코스피 차트입니다. 우리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아까 제가 상한가 한번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그냥 5%, 25% 올랐을 때 5% 먹고 상한가 좋아하시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럴 때는 당연히 매도의 그런 구간이고요. 이렇게 지금 대쌍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보게 되면 오실레이터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하락 구간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금요일 같은 게 어제 같은 거 시황 설명할 때 절대 매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그러니까 아침에 이거 어떤 말씀 드리냐면 미리 오늘은 도지 양봉 정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개파락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락 구간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여러분들 배우셨죠? 예, 모닝스타. 그러니까 샛별형 캔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초가 됩니다. 그다음에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음봉 5개 다음에 기가 막히게 개파락을 하면서 성골 모양의 도지를 만들면서 쌍바닥에 지금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세 반전을 좀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뭐 미국 시장이 뭐 정강 후회로 끝났지만 미국 시장도 아마 월요일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기회가 왔으니 그동안 힘드셨던 그런 계좌를 가지고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화이팅! 힘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화이팅! 힘내보자라고 격려 듬뿍 담아주셨는데요. 좋아요, 의원님.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 어떤 재료나 종목을 위주로 보면 좋을까를 좀 모아봐야겠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이제 매매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매매 기술. 매매 기술 지금량은요 정말 수익 잘 나시면 굉장히 잘 나요. 이해가 안 가시죠? 부러워요. 예, 우리 저기 앵커님 그때 제가 이제 방송 출연할 때 네. 어떤 얘기냐 처음에 우리 화선 앵커께서 그랬잖아요. 자 리뷰해 봅시다. 자 이번 주 상승한 종목은 뭐고 이렇게 네. 한 대수 종목 싹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제작자는 제가 뭐랄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코너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 슬로건이 있답니다. 뭐냐면은 많이 오른 종목. 사실 이제 그때 좀 보게 되면 이번 주 이런 종목들이 올랐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이미 버스를 지나간 겁니다.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오를 종목을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는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수익날 오를 종목은 뭘까요? 결국은 내 계좌의 수익날 종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노리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마 토요일이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초보자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슬로건이 뭐냐면 오를 종목을 노리시라. 두 번째는 편하게 매매하면서 수익은 압도적으로 가져가는 매매를 하시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실계좌 수익률이 편차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바로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바로 황금 맥점 추적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한 구호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수익을 편안하게 많이 낼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오를 종목을 포착해내는 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은 루틴한 거다. 새로운 이론, 여러분들 다우 이론 다음에 그다음에 또 엘리트 파동, 또 뭐 일본의 사케다 전법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뭐 일목균형도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거의 새롭게 나올 그 건덕지가 별로 없거든요. 거기다 뭐 AI 도입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AI도 시통치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루틴한 토엠비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것을 명심하면서 한번 오늘은 제가 왜 이 어려운 장에서도 황금 맥점 전략은 11을 해냈는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께서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꼭 뭔가 하나 본인만의 노하우, 어떤 기법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바로 황금 맥점 추적기, 황금 맥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좌들 많이 힘드시죠?
제가 이 종목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앱 보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적중률이 8, 90%가 됩니다. 물론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아침 방송에서 제가 지금 적중률이 87.3%거든요. 이럴부터 쫙 이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제가 30년 투자 노하우를 살려서 독자 개발한 황금 맥점이라는 게 있죠. 아무 때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적시에 온타임 그 맥점을 잡는 게 바로 황금 맥점 추적기인데요. 이것은 뭐냐? 여기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많이 오른 종목 추격에서 상한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가장 쉽게 포착하는 거예요. 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점 잡는다고 해서 이렇게 수익이 빨리빨리 안 나죠. 그래서 야, 달리는 말을 올라탈 거예요. 물론 달리는 말을 올라타면 갈 수도 있는데 낙상의 경우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가 볼 때는 95% 개인 투자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참 이게 손실이 나는 이유가 바로 나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 특징은 뭐냐면은 핵심은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걸 가지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 시황할 때 스타캐스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실레이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변동성 지표의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랜벨의 관성의 법칙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회귀의 현상 이것을 주가와 이익평선의 이격도를 활용하면서 맥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뭐냐? 보통 아무리 저점에 잡아도 그러니까 나는 뭐 저점에 잡아서 이거 종목이 이렇게 안 가? 이 군뱅이처럼 늘려서 아이고 승질나? 그러면서 늘 급등을 쫓아다니거든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방송 오기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나 같아도 맨날 급등, 왜냐면 그게 가시성이 있고 나의 눈과 귀를 쏠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자꾸 가거든요. 왜? 저점 잡는다고 잡았는데 안 오르니까 답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황매기는 180도 틀립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은 당일에서 5일 내 5 내지 20% 이따 제가 무방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상한가를 저점에서 잡아서 진짜 진정한 수익을 드리는지 아마 여러분들 다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급등주 추측이 아닌 철저히 저점 포착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 형님이 어떤 말씀하셨죠? 투자의 제일 동목은 잃지 말라는 거예요. 제1 동목은 뭐랄까요? 제1 법칙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군뱅이처럼 느린 게 아니고 저점을 잡아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황금 맥점 시스템이 독보적이다는 게 바로 이건데 빠르면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 내에 승부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도 많이 안 좋으시죠? 단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께 최고다. 뭐 저도 인생 역전시킨 게 바로 황금 맥점 시스템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다 보시겠지만 뭐 캔들로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에는 수십 가지의 로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식이 들어가는데 이게 또 말씀드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럼 가시성을 보자고요. 어떻게 돼요? 이평선 밀집에서 딱 이렇게 역제동한치 도지 이렇게 5일 만에 이렇게 황금 맥점 전략 넘버원 그러면서 이렇게 다 수익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역전된 윗수렴 음봉, 아랫거리 음봉, 그러면서 이평선에 밀쳐서 가죠. 우리가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성공투자 상위 5%분들 좋아하는 양양원 패턴. 이제 뭐 머니투자 예천자들 양양원 패턴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양음양 패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5일선 아래의 쌍둥이 패턴. 이 차트를 보면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럴 때 우리가 쉽게 인식이 되고 뉴스 나오고 야 저거 내가 이렇게 급등하는데 또 방송 탑니다. 네. 그러면서 많이 올랐을 때 조금 먹고 잠을 좀 내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매수하시면 이때 매수 누가 수익이 잘 날 거예요? 이때는 전혀 방송 안 나옵니다. 왜요?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양음양. 이따 5일선 아래 양음양 패턴. 거의가 다 저점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보실 때, 이따 뭐 또 실전 제가 얘도 공부도 하겠지만, 가만히 보세요.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그러면서 빨리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다 이런 패턴들이 우리한테 좋은 수익을 주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은 뭐 제가 시간상 뭐 이 정도까지만 오늘 매매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진짜 조은정모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 조금 더 표현하자면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황금 맥점에 있어서 이해도가 좀 높으실 텐데요. 결국에는 그 이해도를 기반으로 해서 종목에 접근해서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공략하는가 이제 이 실전 영역에 있어서 트레이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이 시간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 거죠. 좋은정보위원님과 종목 하나하나 이번 주에 움직였었던 거 위주로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뭐 지수는 상당히 좀 어렵고 했는데 하나하나 네. 두 가지만 보시자고요. 하나는 맥점 공부. 지금 제가 대충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성투자 하실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연달아 거의 상한가가 나오고 있다는데 이게 뭐 그냥 거짓인지 그리고 위에서 잡은 상한가인지 저점에서 잡은 상한가인지 그걸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방송 많이 탔죠? 오른 다음에요. 항상 그렇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의료 AI에서 숨은 종목입니다. 셀바스 AI의 자회사면서 사실 셀바스 AI는 제가 처음에 추천해서 엄청난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자, 이 자리를 한번 보실까요? 셀바스 헬스케어 5일선, 이평선, 이제 도지 캔들 두 개네요. 사운드 패턴 금방 보셨죠? 이때 상한가 왔어요. 또 이것이 똑같이 나옵니다. 노란색에서 이 노란색은 뭐죠? 이게 빨간색은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겁니다. 저는 안 봐도 다 대략 어떤 추측이 갑니다. 이때 이제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타고 여기저기서 상한가 왔다고 막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잡았냐면 제가 월요일날 무방했을 때예요. 월요일날 이 똑같은 패턴입니다. 의료 AI니까 여기서 잡으십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또 뭐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또 재료도 나오면서 이때 상한가 뽑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매수하면 안 돼요. 절대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5% 먹겠다 했다 참모에다가 본전치기 하던가 이게 몇 프로 빠졌나요? 18% 빠졌어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어제 1,600원에 또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냐면은 노란색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뉴스가 안 나오고 방송 타지 않고 시장이 회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은 저 좀 사주세요. 저 좀 사주세요. 합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려면 이 자리가 기가 막힌 자리니까 저 좀 사주세요. 그 힌트를 주는 게 뭘까요? 황금 맥점 추적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때는 얘기가 안 나오죠? 누가 수익이 많이 날까요? 이거 39% 났습니다. 5거래일 동안. 이 장에서. 지수 관계가 없죠? 하여튼 수익 나시면 축하드리고요. 자, 두 번째 또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배우셨죠? 양양음 패턴을 노려라. 황금 맥점 그 유명한 넘버 5입니다. 보실래요? 왜 넘버 5를 하냐면 이 주식시장에서 입문해서 누구나 다 수익 내고 싶은 노방을 가지고 입문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95%분들이 참 안타깝게 돈을 잃어요. 그러면은 황금 맥점 전략은 이것만 제가 늘 노리시라 말씀드리잖아요. 거의 상위 5%분들이 좋아하고 전체적으로 황금 맥점 전략 확률이 80에서 90%라면 이것 한 95% 이상이 됩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실래요? 또 한번? 자, 양양음 패턴이에요. 그 다음날 속임수를 줘요. 그러면서 토마토 시스템 이때 속임수죠? 약간 빠졌어요. 이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빠져가지고 34% 좋은 수익을 냈다. 지수가 여러분 보시면 코스피라는 코스닥 장대 음선을 그리면서 상승 조목수와 하락 조목수 비율이 1대9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바로 그들과 틀린 매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VT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무방을 쓸 때예요. 월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 패턴이 뭐냐면 양양음 패턴. 일본에서 실적 호전되죠. 그래서 VT 화장품인데요. 이것도 그냥 거의 여기서 양양음 패턴에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21% 수익 냈습니다. 실적 되죠? 자리 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솔리드를 볼까요? 솔리드도 뭐 여기저기서 이제 뭐 5G 얘기가 나오죠. 이 저점에서는 거의가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올랐을 때 이제 5G 다 그랬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가 이 업계에 20년 넘게 있을 거예요. 주식 30년 넘어서 다 압니다. 어디에 쏠림 현상이라고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따라갑니다. 자, 이때 한번 제가 팁을 드릴까요? 이때 하셨다면 7,500원짜리가 6,400원까지 빠졌을 때 잘못 따라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황미끼는 양음양. 그날 이 양음양 이나 사는 거거든요. 살짝 이렇게 횡보했다가 그 다음에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와서 29% 수익 나는 그런 거 있죠.
또 하나 재미있는 종목이 하나 있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많이 오른 종목을 뒤늦게 추격하지 마시고 상한가지 그만 탐닉 좀 하시고 상한가도 우리처럼 저점에 잡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오를 종목을 사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때도 무방이 준비되어 있지만 무방할 때 어떤 말씀드리냐 늘 이런 팁을 드립니다. 30년 경험 노하우로서 선장으로서. 그래 그 무방 끝나면은 제가 오를 종목 하나 좋은 거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은 참고하세요 말씀드리거든요. 바로 이 종목이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상승 다음에 위수연 밑꼬리 패턴 나오죠. 20일선 지지하죠. 요즘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종대남이에요. 종목과 대화하는 남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머니투데이 애청자분께서 아침 방송에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과 대하는 남자 좋은 종목 흥미있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사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0%나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PNH 테크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PNH 테크는 바로 이제는 OLED를 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애플 53이 잘 팔리잖아요. 중국에서 뭐 걔들 뭐 안 삽니다. 우리나라 똑같죠? 뭐 노자펜 하더니 그냥 또 뭐 일본 제일 한국 관광이 많고 얘도 또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러면서 뭐 그냥 문 열자마자 완판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때 양음해서 이미 자리는 저를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도 뭐 한 며칠 동안 한 3, 4일 동안 얼마나 올랐다? 13%나 올랐다. 그다음에 또 CU 박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CU 박사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5일하고 11선사의 도지 캔들 이 다음에 그냥 물론 매매는 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그냥 급등이 나와서 준 상한가에서 23% 오른 예가 되겠고요. 또 재밌는 게 이제 모니터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사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강세 잉태형이라는 거예요. 그 거래량 바닥을 만들어요. 이 캔들 하나가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도 역시 노란색이죠. 저 좀 사주세요. 방송 안 나오고 다른 데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 몇 프로 올랐어요? 아무리 이렇게 갭 상승했다 하더라도 이틀 동안 12%나 올랐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점은 석경 AT가 있습니다. 나노 기술에서 국내 탑픽이고 전고체 전해제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방점을 두었던 거죠. 2차 전지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도 이 종목은 양음 포착해서 이틀 동안 11%나 올랐고 또 하나 뭐냐면은 GI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이것은 GI 이노베이션은 뭐 알레르기 치료제라든가 또 면역 항암제 그런 하는 회사인데 양음량 아까 배우셨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굉장히 루틴하고 수익내기 쉬워요. 어디만 쫓아다니지 않으시면요. 테마주 급등주 많이 오른 것만 하지 않으시면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초보 시청자분들은 꼭 한번 이런 자리를 콕콕콕 찍어주는 자리를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이제 심화 시간 넘어가서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 준비했거든요. 함께 이동해 보시죠. 네, 이제부터는 심화 시간 넘어가서요. 하나하나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나와 계실 텐데요. 위원님.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통하는 전략으로서, 그렇죠? 예. 시장이 오르나
내리나 정확하게 내용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어떻게 잡는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종목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요, 왜 급등주, 테마주 제발 좀 추격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는 줄 아세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겉으로는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한 달 매매만 해보십시오. 몸 지치고 계좌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또 수수료는 엄청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실전 매매할 때 어떤 걸 제가 이 모니터 위에 붙였냐면 포스트잇으로 많이 오른 종목 추격 매수 절대 금지. 두 번째, 내가 좋다고 본 종목이 내렸을 때 매수. 왜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을 하신 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까 그러면 야, 내가 저점 잡았는데 안 올라. 아, 다른 거 올라갔는데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 거의가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그런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요. 특히 직장 내신 분들은 오늘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럼 뭐냐면은 제가 말하는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우리가 통계할 때 표본 수가 많을수록 그 데이터가 정확하잖아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번 주 그렇게 장이 안 좋은 데서도 그래도 황금 맥점 시스템은 열일 해냈다. 조금 더 심화학습. 이 황금 맥점 시스템이 장점이 뭐냐면 저점에 잡기 때문에 리스크는 거의 없고요. 또 상승이 일어나면 또 특히 내용 있는 종목을 잡아야죠. 상승이 일어나면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면서 진짜 뭐 천국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걸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양입니다. 금양은 제가 7월 13일 날 황금 맥점에서 포착된 겁니다. 이때는 완전 저점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금양은 제가 왜 그러냐면 기업들 2차 전지에서 좀 가망성이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상승대 음선에서 양양에서 포착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116% 수익이 됐고 사실 이 전까지 한다라면 완전 저점에서 포착해서 1100% 갔는데 이것은 별로 이렇게 와 닿지 않을 거예요. 최고급만 보시자고요. 그러면 7월 중순부터 바로 8월 말까지 그런 종목들을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을 보게 되면 8월 달, 9월 달 싹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하고 상관없이 저점 내용 있는 종목들 저점 잡으면 이렇게 수익을 주더라. 두 번째,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자꾸 여러 차례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의 바이블입니다.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이평선 밀집이 나와요. 꺾였죠. 여기서는요,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아까 또 제가 좀 몇 번 강조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겉으로는 화려해도 실계좌는 이렇게는 여기서 사면은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왜? 받치는 이평선이 탄탄한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계단식 그냥 단기간에 109% 나왔습니다. 이때 슈팅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실적 때문에 그래요. 실적이요. 근데 이미 기술적인 지표에서는 저를 사주세요. 캔들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양양 패턴의 진수를 한번 보셨다. 두 번째, 또 한번 세 번째, 지노믹 트리를 보겠습니다. 지노믹 트리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상승하면 눌리면서 이것도 음봉 4개죠? 이평선 밀집이죠. 아까 제가 그랜벨 법칙을 말씀드렸어요. 그랜벨에서 상승이 일어나는 게 4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평선을 딱 만나고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서 쫙 나가는 것처럼 여기 또 만난 다음에 쫙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때도 역시 강세 형태. 이거 뭐였죠? 저 좀 사주세요. 시장에서는 안 보죠. 네. 그 다음에 또 딥로이드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딥로이드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겁니다. 딥로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 의료 AI를 보시자. 그래서 이게 의료 AI하고 산업용 AI, 그 같이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무 때 사는 게 아니죠. 나한테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맥점 매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증이 나오고 여기서 한번 양자금 나오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이 자리예요. 이런 한 캔들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수연 밑구리 패턴 이렇게 보셨죠. 그러면서 양양음 패턴이죠. 이평선 찍었죠. 이때부터 계단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양양음. 굉장히 루틴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계단식 상승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 데서는 당연히 매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오르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올랐으니까 참 말하기 좋고 싹싹싹 귀에 두르기 좋고 눈에 두르기 좋죠. 근데 그렇게 해서 수익이 별로 못 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또 신성 델타 테크를 보십시다. 요것도 또 한번 황금 맥점 전략 넘버5의 바이블이다. 자, 이럴 때 절대, 이때는 뭐가 회자됐었죠? 초전도체. 그러면서 이게 어때요? 이때는 막 이걸 내가 안 사면 바보 같죠. 그때는 한 발 물러서시라고요. 또 양양 패턴이 나오죠. 사실 이게 제가 아침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220%나 단기간에 올랐어요. 그러면 220% 올랐다는 게 그것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만 이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한 40, 50% 빠졌을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맥점 온타임에서 매수하면 그렇게 좋은 수익이 되더라. 황금 맥점 전략 넘버5였습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포스코 DX 다 큰 종목들 괜찮죠? 또 한번 나오네요. 여기서 첫 번째 포착한 게 황금 맥점 전략 넘버4입니다. 어때요? 양음 나오면서 쫙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포착되는 게 또 한 번 나옵니다. 양음. 그런데 이렇게서 보면 다 저 좀 사주세요. 저 좀 사주세요. 제가 좀 웃기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여기서 들어가면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6배로 열려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STX가 있죠? STX를 한번 보실까요? STX.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역전된 방치 다음에 도지 포항 음선에서 이것도 이건 재료가 나오고 인적 분할하고 그래서 그렇지 요것도 이 자리는 참 기가 막힌 자리였다. 그 다음에 또 한번 파두를 보시기 바랍니다. 파두는 뭘까요? 방금 공부하셨죠? 양양음 패턴. 그러면 여기서 매수는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이날은 뭐냐면은 거래량 바닥을 만들면서 뭐예요? 이제 살짝 성질 급한 사람들 매도하게 만들어요. 그다음부터 이때 급등 슈팅이 나와서 이때 매수해서 이날까지 포함하면 1, 2, 3, 4일 동안에 62%. 대부분 당일에서 5일 내에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센서 뷰가 있습니다. 이건 5시간은 지났지만 역시 고점들이 많이 내렸을 때 이 저점에서 포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가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게 상승 파동이 일어나면서 90% 정도 오른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기가 막힌 맥점이 하나 있답니다. 뭘까요? 바로 티라유텍입니다. 티라유텍 SK에서 지분 한 13.7% 가지고 있고 SK온에 결국 물류 로봇 2차 전지하는 그런 회사인데 첫 번째 봐요. 양나오면 또 나오죠. 그러면서 이 당일치기로 그때 VI 걸리면서 좋은 수익이 났어요. 결정적인 게 여기입니다. 제가 딱 선을 그어놨어요. 이런 맥점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강세 형태나면서 좋은 이게 수익이 났다. 그러면서 이현상 뽑으면서 104%나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 펜트론. 제가 종대남이라는 그 표현을 쓴 게 여러분들 바로 이 종목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침 방송에서 3월 달에서 한 300~400% 수익 났고 최근만 해도 거의 이제 100 가까이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바로 이 자료입니다. 반도체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많이 올랐을 때 한미 반도체 같은 거 다 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 많이 오른 종목들 그 뒤늦게 가다 오면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면 나한테 큰 수익을 못 줘요. 그러면서 그 종목을 놓쳤다라면 이걸 차라리 보십시오.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장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자꾸 사달라고 그러네요. 양음. 윗수염 밑꼬리 패턴. 거의 노란색에 근접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시세 흐름을 냈다. 이때 어떤 시청자분께서 좋은 정보님은 좋은 정보는 종대남이다. 그렇게 제가 이 닉네임을 얻은 그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MI 큐브 솔루션이 있습니다. MI 큐브 솔루션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실래요? 양양음. 그러니까 여기서 양양음. 그러면서 이날 매수가 들어가죠. 그렇게 하루, 이틀 살짝 음봉 3개를 주고 속임수를 주는 거예요. 팔게 만드는 거죠. 예, 늘 급등조 좋아하시는 분들 팔게 만드는겁니다. 딱 거래량 바닥을 넘으면서 그때 슈팅이 나오면서 부에 걸리면서 60%나 오르는 거죠. 거의 5일 내에 이렇게 좋은 수익을 주더라. 5일 정도는 일주일 정도는 참으실 수 있죠.
예, 바로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그런 종목들 A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진짜 여러분들 제가 이것은 자긍심도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제 스스로도 좀 뭐 자랑스럽다 뭐 그런 종목입니다. 루닛입니다. 왜 이런 줄 아세요? 머니투데이나 대한민국 어떤 방송도 뭐 다 안 봐서 모릅니다만 이때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린 건 오로지 좋은 정보밖에 없습니다. 왜? 저는 이 종목에 꽂혔거든요. 저 신규 상장주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야 이거 되는 종목이야? 손정희가 눈독 들였고 스쿠프가 이미 300억 라이센스 아웃이 됐고 야 이거 될 거야. 왜? 의리도 앞으로 결국 AI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 게 어디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공부하셨죠? 쏙쏙 들어오시죠? 역전자 맞추려면 도지 황금 맥주철 넘버1이에요. 어떤 분이 유정이 나쁘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무방에서도 이 유정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것도 단기간에 좋은 수익이 났습니다. 또 한 번 관심권이다. 사실 저는 이때도 양양음에서 또 공략해서 하루 동안 8% 우리 저와 함께 짧게 안 좋은 날 수익 났거든요. 바로 이게 맥점 공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꾸준한 관심을 두시면서 이것은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23만 원 정도는 전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그다음에 아까 그 파주처럼 와이랩 완전 저점이었죠. 이렇게 고점에서 많이 내린 종목 또 한 번 나옵니다. 양양음 나오죠. 5, 4 동시 재패요. 이때 제가 이따 무방하겠지만 정말 이게 8월 3일 날이거든요. 이때 어디로 쏠려 있었죠? 아까 신성델타 테크, 파워로직스, 선암, 어제도 선암 같은 거 급락 나왔죠? 그런 종목들, 껍데기 종목들 함부로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 그쪽으로 쏠리면서 일할 때 저 솔직히 고독했어요. 그러나 이때 이 매수하신 분들은 88%가 올랐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관심권에 오고 있다. 음봉 3개를 줬으니까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무리 저점 매수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차 전지에서 필에너지 지난번에 9월 4일입니다.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것도 30, 한 5% 정도, 6% 정도 났거든요. 이것도 꾸준히 음봉 하나 줄 때 관심을 두는 전략 나쁘지 않겠다. 이번 주에 상당히 장이 안 좋았죠. 제가 무방에서 어떤 말씀 드리냐면 루닛을 놓쳤다면 이제 의료 AI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라고 그랬죠? 자, 의사 대신 진단과 처방을 대시라는 게 루닛, 뷰노, 딥노이드, 뭐 JK 그런 것들이다. 말하자면 신약개별을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드림 CIS 어제도 이렇게 급락장에서도 우리 또 한 번 공개했습니다. 양음량에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거든요. 일단 제가 2차 제시할 때 3만 원까지 넘었어요. 1.5 수익실 하시고 이렇게 안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게 바로 기업 내용을 알고 그것을 저점에 잡아서 수익을 많이 드리고 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됐습니다. 추가 전략까지 하나하나씩 열어봤고요. 그럼 이제부터가 더 중요할 겁니다. 어떤 종목이 또 다음 주에 강하게 될까? 좋은 종목 위원님. 예.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코어라인 소프트인데요. 뭐 음봉 3개를 주고 이 자세한 기업 내용하고 가격 전략은 제가 이따 무방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어떤 매력이 숨겨져 있고 또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지금 계산하고 계실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펼쳐지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제 좋은 자리에서 발굴된 종목이 상한가라는 좋은 결과까지 나올 수 있었던 이번 주, 다음 주에도 그 도전이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추석 보름달 종목에 대한 부분들 잠시 후 11시 20분경 시작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보셔서 아실 겁니다. 아하, 많이 올랐을 때 상한가, 액면가 상한가하고 진지하게 내 계좌 수익이 되는 상한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셀바스 헬스케어, 드림 CIS, 그다음에 우듬 그 립팜이 있거든요. 우듬 집팜 그것도 다 상한가 뽑았습니다. 다 저점에서 매수해서요. 여러분 혹시 그 계좌가 힘드시고 아직도 그렇게 막 여론몰이 쏠리면서 하셨던 분들 진정한 계좌 수익 날 종목 추석 이제 3일 쉬면 또 이제 추석이잖아요. 보름달 종목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상한가 제대로 보는 상한가 하실 분들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좋은정보위원님의 사진 보이고요. 자, 그 옆에 빨간색 버튼으로 방송 중 깜빡이는데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이번 주 강했던 종목에 대한 특징들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뭐가 강할까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보는 시간, 머니왕 1부 후반부 연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다음 주 이제 추석입니다. 네, 또 예. 저희 든든하게 네. 계좌 곡간을 좀 채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기회 충분할까요? 기회가 충분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지금 뭐 여러분들 상황을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미국의 뭐 금리 인상 자체가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지면서 그런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증시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아마도 뭐 오늘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정보들을 받으면서 추석을 준비하면 좀 뭔가 여러분들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위원님께서 강의 준비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쏙쏙 머리에 들어온다고 네,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해 주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주 어떤 종목이 강했고 왜 강했고 사실 이게 너무 일주일 간격 단위로 되게 많은 종목들이 순환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정리하기 힘든데 딱 이것만 보면 되니까 저희는 그렇죠.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위원님은 만드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셨겠지만요. 이걸 만드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아, 그래요?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리뷰를 해드리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실 뭐 자료 만드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목을 선정해서 매수하는 거 그거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매수할 때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데 선정하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뭐 자료 만드는 데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기법에 대해서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반가워하시고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니까 더 힘을 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음 주에도 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에요. 네. 거래량.
볼륨이라고 하죠. 네. 근데 거래량이 결국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뭐 PER이다, 퍼다, 뭐 여러 가지들을 분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저도 이제 방송용으로는 그런 말씀도 가끔 드립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량에서 출발해서 거래량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뿐만 아니라 거래량 외에도 우리가 직관력도 필요하죠. 인사이트. 이 종목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예측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죠.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종목이 올라갈 때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직관력으로 이거를 파악을 하죠. 그래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노려서 아마도 공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주식이 파동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높은 구간에 사도 됩니다. 그리고 낮은 구간에 사도 됩니다. 근데 높은 구간에 샀을 때 이 종목이 살았나 죽었나를 판단을 해서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은 버릴 것이냐 이런 걸 판단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봤을 때 파동의 원리. 파동이라고 하죠. 웨이브. 그러니까 주식이 움직일 때 이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봤을 때 파동의 움직임. 그리고 이 파동은 결국은 에너지와 함께 에너지로 표출이 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겠지만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에이스테크. 뭐 지난주에도 앵커님께서 이 오지에서 살아난 에이스테크가 정말 오지에서 살아날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지에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죠. 네,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 바로 이제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하루 쉬고서 상한가 또 급등, 또 급등, 또 급등. 계속 급등이죠. 네. 이 종목이 이래서 지금 굉장히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인데 고점 대비하면 거의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 이런 식으로 빠진 게 바로 5G 종목이죠. 그래서 5G가 오지에서 살아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사실은 2021년도 11월 달에 통과됐으니까 벌써 오래된 법안입니다. 벌써 한 2년이 넘었죠. 그러면 그런 뉴스는 왜 나올까? 이렇게 만들려고 올리는 거죠. 이렇게 만들려고 뉴스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반응하기보다도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뉴스를 보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지금 이제 이 인프라 법안이 사실은 이렇게 2년 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사실 뭐 여기에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농촌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뭐 이런 쪽에 그런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85조 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프라 법안은 1,420조 원에 가까운데 그중에서 85조 원이 이런 5G 통신망을 갖다가 구축하는 데 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왔을 때 5G 종목들의 움직임을 봐라. 지금 5G 종목 중에 가장 대장은 바로 에이스는 에이스테크예요. 네.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유증을 하는데 실권주 청약 경쟁률이 208대 1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한 자금들이 모였어요. 조 단위 자금들이 모여서 지금 에이스테크의 유증에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의 어떤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주봉을 볼까요? 네.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서 처음으로 대량 거래가 실렸고 이번 주에도 또 대량 거래가 실렸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바로 이제 이 구간까지, 이 구간까지 올라올 텐데 아마 거기까지 올라온다기보다도 바닥에서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차익 신호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 또 올라온다고 하면은 정보점을 쉽게 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지금까지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그 정도 선, 우리가 금요일 날 고점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다 매도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쉴 때를 기다려야겠죠.
자, 다음은 드림 CIS입니다. 네, 드림 CIS. 의료 AI 쪽의 섹터인데 이 드림 CIS가 의료 AI를 도입을 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임상 실험을 할 때 이 실험을 했을 때 임상 성공률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그리고 이 성공률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시간 그런 것들이 단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임상을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측을 했는데 임상 성공률이 한 20%밖에 안 된다. 그럼 아예 처음부터 임상 실험을 안 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의료 AI 쪽에 AI가 도입되는 부분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부분들이 바로 이런 임상이나 의료 쪽이다.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는 타이거메드라는 그 중국 회사가 있습니다. 홍콩에 상주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중국에서 임상 시험 수탁 회사 독보적인 1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고 매출 자체가 조단위고 영업이익이 거의 한 해에 4천억 정도가 나오는 굉장히 큰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가 2004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2년도에 중국 증시에 상장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기에 대한 임상을 많이 하면서 급격하게 매출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회사가 이런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 60개국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회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드림 CIS가 의료 AI를 접목해서 임상 실험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다국적으로 있는 60여 개국의 회사와 같이 공조해서 매출을 키울 수도 있고 어떤 캐파를 훨씬 키울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오토텔릭 바이오라는 회사와 그리고 타이거메드랑 드림 CIS랑 협력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공동으로 신약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약이 RNA를 기반으로 하는 당뇨병 고혈압 치료제 이런 약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 세계 최초입니다. RNA를 기반으로 해서 약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이슈화가 될 수 있고 보시다시피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벌써 이미 다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바로 어제죠. 어제 20%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예측한 대로 굉장히 강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약 5%가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당뇨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캐파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신약이 개발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 매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드림 CIS의 주봉을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예측하기를 상장했던 저 정고점, 저 부분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와 부합하는 어떤 장대 항목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거래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고점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는다는 거는 매도 물량도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이거보다 더 큰 거래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루의 거래량을 보면은 이 회사의 유통 물량을 이미 훨씬 더 넘어섰습니다. 이 회사의 유통 물량 자체가 몇백만 주 단위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천만 주 단위가 나온다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회전을 돌린다고 하죠. 이거는 이제 어떤 자전거래 형식으로 거래량을 늘려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뭐하지만 실제 유통 물량보다 더 많이 거래량이 발생한다는 거는 사고팔고를 반복했다는 얘기로 단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전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종목들은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렌시스. 이렌시스 여러분들 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회사고 최근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렌시스는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우리가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은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거를 갖다 속도를 제어해 주는 거는 감속기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로봇의 가장 필수적인 그런 부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감속기의 국내 마켓 셰어 1위가 바로 이렌시스입니다. 그래서 이렌시스 보시면은 이제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 바닥에서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죠. 그죠? 그리고 이런 박스권의
조정을 거쳤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날이 바로 어제다.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고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한 4,000원대 후반이라든지 우리가 주가를 봤을 때 1,000원짜리가 2,000원 되거나 또는 4,000원짜리가 5,000원 되기 직전 또는 5,000원 이상 종목들이 10,000원 되기 직전 이런 데도 우리가 매물이 형성돼 있다. 그리고 거기서 심리적인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면은 이 종목이 지금 4,500원이니까 4,900원 정도까지는 일단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볼까요? 네, 주봉을 보시면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네, 거래가 올라왔을 때, 상승했을 때 거래가 줄었냐, 이걸 보시라고 그랬죠. 보시다시피 이때, 그러니까 2주 전이죠. 2주 전에 발생했던 거래량에 대비해서 거래량이 조금 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이 2주 전에 캔들 자체가 이 정도의 어떤 변동폭이 있었다면은 결국은 얘네들의 평균 단가는 뭐 한 요 정도 된다. 이게 봤을 때 지금 3,500원에서 4,500원까지 올라온 거는 그게 상승폭이 큰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저 정고점을 보면은 2022년도 당시 1월 달에 4,800원의 고점을 돌파하느냐. 그리고 그 구간에서 매물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뭐 4,900원, 4,800원 구간에서는 아마 흔들림이 좀 있겠지만 저 구간도 상황에 따라서 돌파도 가능하다. 왜 상황에 따라서 돌파가 가능하다는 거는 제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주가를 예측할 수 있지만 거래량을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다음 주에 얼마가 나올 것이다. 또는 내일은 거래량이 얼마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고점은 시장 상황에서 바로 리얼하게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냐를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종목은 유진 로봇입니다. 로봇 관련주들의 요즘에 움직임들이 뭐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뭐 포스코라든지 굉장히 많은 대기업에서 이제 로봇 시장을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관련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렌시스가 부각이 되는 것도 로봇 시장 자체의 마켓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LG U+랑 물류 로봇에 대한 어떤 협약을 맺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때 급등이 나온 겁니다. 네. 이때 급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제가 아침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래량을 보자. 네. 거래량. 네. 자, 그러면 거래량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이죠. 바로 바닥에서 나온 거래량. 굉장히 많이 나왔죠. 뭐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막대 그래프로 환산을 대략 해보면 자, 지금 이 구간에서의 거래량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거래량이 줄었죠. 네, 이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급등이 나왔는데도 거래가 줄었고 조정을 받을 때도 거래가 줄었고 거래가 계속 줄다 보면은 다시 반등을 할 때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유진 로봇은 계속해서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을 보면은 이 거래량이 여기서 빠져나갔냐 우리가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빠져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승했던 폭을 갖다가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거의 이제 하프 구간 정도.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볼까요? 자, 뭐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저것도 기법이야 이럴 정도로 이제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한테 설명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갈 수도 있겠네 이렇게 판단이 되실 겁니다. 보시죠. 거래량이 없어요. 네. 이거 이 정도면 없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극도로 줄었어요. 얘네는 뭐예요? 예. 여기서 매수가 들어온 거죠. 여기서 매수가 들어와서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든 간에 이 정도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위에서 발생하면은 이 물량이 여기서 매도가 나온 거예요. 간단하죠? 예. 근데 이 물량만큼이 여기서 안 나오면은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팔까요? 메이저들은 그렇게 팔지 않는다. 뭔가 이유를 만들어서 급등을 시켜서 위에서 개미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걸 팔아먹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거래량에 대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잠시만요. 네, 바닥에서 이만큼의 거래량이 발생했으면 이게 결국은 이제 결자 해지가 돼야겠죠. 이만큼의 거래량이 고점에서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은 죽지 않았다. 뭐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보시다시피 2주 동안의 거래가 극도로 줄었고 제가 너무 많은 힌트를 드리는데요. 이때도 보시죠. 자, 이때도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거래량이 움직임과 상관없이 거래량이 극도로 줄은 다음에 쏴버렸죠. 그죠? 그리고 또 거래량이 또 줄어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매수를 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음은 XM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의 내용은 뭐 간단 명료합니다. 이 회사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4억이 굉장히 가치가 높기 때문에 4억의 가치로만 따져도 지금 이 회사의 시총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자산 가치가 높죠. 그리고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현금성 자산이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고급 인력들을 모아서 이 업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의 인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도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래처도 우리나라 대기업 그리고 해외 일본의 유수의 기업 이런 거래처들을 엑셈에서 거래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가라는 거는 이런 구간이 핵심이죠. 네, 잠시만요. 자, 주가는 이렇게 가면은 너무 쉬워요. 그죠? 난이도를 조금 올려줘야겠죠. 최근에 보면은 시장이 우리가 한 2주 정도 이상을 하락을 하면서 얘도 똑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뭐 제가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영망치 캔들이죠. 영망치 캔들. 영망치 캔들이라는 거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망치를 거꾸로 세우는 듯한. 근데 이 영망치 캔들이 바닥에서 나오면 이제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여기가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상승한 폭에 비해서는 조정을 마치고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이런 파동으로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많죠. 최근의 종목들을 보면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은 과정에서 이런 조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조정을 저게 조정이다 아니면 매도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뭘까요? 네, 바로 거래량이죠. 네, 거래량 없잖아요. 그죠? 누가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파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여기서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 캔들 우리가 주식을 사가지고 우리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거는 내가 매수한 단가보다 내려가면 압박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내려가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겠죠. 근데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때는 여러분의 심리를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약이 바로 뭐다? 거래량이죠. 거래량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원대 복귀했네요. 그래서 이 구간으로 다시 진입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 거래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윗꼬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다시 다음 주에 바톤이 이어지겠다. 그래서 이 회사의 그런 여러 가지 가치 그리고 이 회사가 이 회사의 자회사가 신시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합병 상장을 하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님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회사의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배당도 늘릴 것이고 그리고 무상증자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무상증자 안 나왔죠. 우리는 그걸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만약에 나온다면은 무상증자 효과는 당연히
큰 효과를 거두면서 주가는 반드시 반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이런 조정을 거친 이유는 네.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조정을 거치는 이유는요. 제가 여기서 다 못 보여드리는 월봉을 보시면은 저 구간이 바로 이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물량들을 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면은 이 고점, 지금 이제 주봉상 그렇고 월봉상으로 보면 여기가 바로 이전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2주 동안 조정을 받았죠? 거래량이 어떨까요? 거의 다 줄었어요. 네. 다 줄어서 이제 서서히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난주 바로 이제 금요일과 목요일에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봐서는 이때 당시의 거래량에 턱없이 못 미치죠.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지금 주봉상에서도 굉장히 이 매물대를 많이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위더스 제약이 나왔네요. 자, 위더스 제약은 바로 이제 어제 바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프로이딕 전용 시설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지금 탈모 치료라든지 전립선 치료제 여러 가지 약품들도 만들고 있고요. 이 전용 시설이 연간 최대 250만 바이얼, 네, 주사제를 바이얼이라고 하는데 250만 바이얼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늘렸다고 합니다. 생산을 늘린다는 거는 뭐죠? 그만큼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매출이 줄고 있는데 생산 시설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기업주는 없겠죠. 예, 매출이 자꾸 늘어나는데 더 팔 수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공장 시설을 갖다가 늘렸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재료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회사에 어떤 호재가 있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OEM으로 다른 회사에 더 납품할 수 있는 대형 계약이 있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가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봉상 보면은 이 종목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올라왔다는 거는 네, 이 작년의 저점이 5,960원이라는 요 바닥이 있는데 그 바닥을 무너뜨리지 않고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부터 다시 한번 바닥을 탈피해서 한번 출발을 해보겠다. 지금 우리가 바이오라든지 제약주들이 움직이는데 제약 바이오를 보면은 특정한 제약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움직일 때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사이트, 네, 저기 바로 이전 고점 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전 고점이 15,000원 부근이에요. 지금 현재는 9,900원. 그럼 10,000원을 넘었을 때, 네, 1,000원짜리에서 10,000원 넘었을 때는 15,000원까지. 15,000원 넘으면 20,000원까지.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나왔는데, 알테오젠 지난주에도 뭐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네, 이 구간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예상한 대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은 혈관 주사제를 피하 주사제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기술을 머크와 독점 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머크가 아예 이 회사를 인수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회사랑 여러 군데에 계약을 맺어서 머크가 독점이 아닌 계약으로 갈 것이냐. 만약에 머크가 알테오젠과 독점 계약을 안 한다고 하면은 경쟁사들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머크에는 굉장한 위협이죠. 근데 머크의 사업 계획서에 보면은 네, 이 알테오젠의 기술을 갖다가 이용해서 뭐 매출을 올리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독점 계약이 안 되면은 주주에 대한 어떤 또 배신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주주들이 사업 계획서를 믿을 수가 없겠죠. 이 회사가 지금 그래서 인수설이 나돌았는데 뭐 지난주에 실제로 인수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가치로 환산했을 때
머크에서 제시한 가격 그리고 알테오젠에서 제시한 가격 아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사실 무근이다. 이런 기사도 나왔고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노코멘트입니다. 노코멘트라는 거는 이미 뭐 뻔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대기업, 외국 기업과 어떤 인수나 이런 딜이 오갈 때는 절대적으로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리고 니네가 실제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거냐 했을 때 이걸 갖다가 맞다라고 얘기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테오젠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죠. 뭐 이 회사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항체를 갖다가 미국에다 특허를 발언을 해서 네, FRL1이라는 그런 항원에 해당되는 이제 난소암이라든지 유방암, 폐암에서 자주 발현되는 그런 항원을 네, 항원에 대한 항체를 특허를 냈습니다. 미국에다가. 그럼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 우리가 이런 특정한 항원에 대한 항체를 갖다가 역할을 하게 되면은 특허를 내면은 그거에 대한 타겟 항암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체에 대한 특정 항체에 대한 타겟 항암제를 만들었을 때 효과를 더 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항체를 특허를 보유했다는 거는 그만큼 더 효과가 굉장히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항암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런 내용들도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랑 조금 더 정확하고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의 내용을 보시면요. 뭐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는 거는 이거죠. 바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다. 그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고 뭐 최근 들어서도 특정 구간에서 기관들도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급 자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알테오젠의 주봉을 보시면요. 네, 거래량이 줄었죠? 네. 만약에 얘가 매도가 나왔다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줄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거래량의 핵심이다. 종구점. 자, 만약에 알테오젠이 원했던 그런 가격으로 간다고 하면은 저 종구점 12만 원.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원하는 가격은 13만 원대고요. 머크는 10만 원대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9만 원 이상은 볼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도 치킨 4마리와 커피 10잔이 무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네, 스태프분들도 오셔서 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킨 4마리와 커피 10잔이 함께 기다리고 있는 무료 공개 방송 시간 잠시 후 펼쳐집니다. 12시부터니까요. 참고해 보겠고요. 그 전에 저희 추가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한 종목 저희 디테일한 전략들 한번 다시 잡아봅니다. 자, 이재상 위원님께서 드림 CIS를 언급을 해주셨죠. 그 결과 저희 9월 18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장 저희 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번 금요일 날 이렇게 고가 27.44% 치솟게 되면서요. 확실히 상방 레벨업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2만 원대 라인에서 이제 3만 원대 넘보는 구간까지 확 왔거든요. 네, 예. 이제 또 기세 등등하게 지켜보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잘 안 움직이는 종목들도 이제 제가 바로 이 시간에 일주일 전에 드렸는데 뭐 일주일 만에 벌써 30몇 %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뭐 쾌거를 이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한국형 매매인데 제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한계가 자금의 한계와 그 기간 조정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가지고 꾸준하게 올라가고 빨리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주주 타이거매드가
아마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고 지금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의료기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임상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AI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계에 올라가면서 아마 추가적인 강세를 띌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거래량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지만 일단 3만 원이 일단 고비이기 때문에 수익 일부는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3만 9천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 CIS는 3만 원 후반대까지 열어놓고 흐름 지켜보는 것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젠큐릭스 넘어갑니다. 이 종목은 8월 후반대부터 언급 주셨으니까요. 뭐 워낙 시세를 짱짱하게 봤죠. 9월 18일에 8,910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기 때문에 최고가 수익률로 봤을 때는 뭐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94.12% 챙길 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지금 구간도 예쁘게 라인대까지 온 상황인데요. 위원님, 네. 추가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눌렸다 다시 갈까? 이게 또 네.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조금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4일째 이제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8,000원대 정도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 회사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의료 AI 쪽에 이 회사가 이제 유방암 분자 진단 쪽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도 의료 AI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이 종목의 반등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목표는 8,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젠큐릭스도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흐름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또 새롭게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일까요? 이야기 들어봅니다. 위원님, 네. 다음 주는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알테오젠인데요. 근데 이 알테오젠이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또 많이 올랐지만 예. 바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하기에 가장 좋은 내용이 아닐까. 지금 기사 내용으로 보면은 협상 기간이 11월 말까지라고 아예 못이 박혀 있는 그런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 지어내서 11월 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우리가 10월 달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11월 말까지라면 어떤 협상 기한 자체가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크에서 인수하고자 하는 그런 금액 자체가 10만 원대. 그리고 알테오젠에서 원하는 가격대는 13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13만 원이라면은 아직도 6만 원이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회사의 가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 회사의 공략을 할 때는 아마 가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 회사 대표님이 지금 고령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사를 매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고 과거에도 보면은 오리온에서 인수하려고 지분의 20% 정도를 갖다가 5천억에 인수하려고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계약이 깨졌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마 매각 쪽에 힘이 실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매각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공개 방송에서 치킨과 커피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최근에 이제 이슈 메이킹이 확실했고 또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어떻게 전략 잡아가는 게 좋을까가 더 중요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설명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들어보는 것으로 해볼게요. 위원님, 무료 공개 방송 얘기가 나왔는데 네, 예. 스윙 전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잡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할리데이 리스크라고 하는데 우리 추석 전에 이렇게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아요. 근데 추석 직전에는 다시 또 살아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비해서 우리가 수익 매매를 하는 전략 그리고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의 한계와 기간 조정의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한국형 매매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했을 때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종목을 매매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펼쳐지는 무료 공개 방송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네요.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12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공개 방송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토요일 방송은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네요. 쉬어가지만 월, 화, 수 3거래일 동안 꼭 짱짱이 수익 보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